우리 앞에서는 우리 비열과 관련된 이 식을 뭐 보통 문제 풀 때 주어지긴 하는데 뭐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으로 나눈 값이고 열량이라는 거는 구할 때 보통 비열이 주어질 거야. 비열 곱하기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하면 열량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모두 곱하는 거니까 이 식을 외우시면 좀 편하겠죠? 자, 이제 82페이지 열팽창이에요. 열팽창은 열에 의해서 어떤 금속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팽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통은 고체 팽창하고 액체 팽창만 배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기체 팽창은 기체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기체 파트에서 따로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열 팽창을 다룰 때는 고체하고 액체 상태만 보통 이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이 길이가 늘어나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 이게 열 팽창이에요. 그리고 간단하죠. 주로 이제 금속과처럼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팽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팽창. 이제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밑줄만 해놓을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이제 주어지고 열에 의해서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이런 물질들은요,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길이나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열팽창이라고 해요. 자, 입자의 움직임의 입장에서 보면요,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열을 받은 거잖아. 그럼 열을 받으면 물질의 입자는 어떻게 된다고? 원래 조금씩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열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니? 고체 상태에서 더 많이 진동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되니?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더 많이 움직이니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열을 받으면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요. 그러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지, 그지? 왜? 너무 진동이 많으니까 옆에 간격이 좀 벌어져야 되잖아, 그죠? 부딪히니까, 그지?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부피라는 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고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가 조금씩 가로든 세로든 높이든 길이가 조금씩 커지면 어떻게 되니? 부피도 당연히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입자 간의 간격이 증가하면서 길이가 증가하고 물질의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 이게 이제 열팽창이에요. 길이가 증가한다,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값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는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고,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고체는 입자들 간에 다 손을 잡고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간격이 되게 좁잖아요.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들 간의 간격이 조금 비교적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공간이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기체는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 열팽창도 열팽창 정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태를 비교하면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열팽창이 크고요. 액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더 열팽창이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부등호 두 개를 쓰면은 굉장히 많이 팽창하다, 굉장히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열기구를 합시다. 열기구 어떻게 되니? 밑에서 가열해가지고 뜨거워진 공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팽창해서 이제 위로 뜨는 게 열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제 빵빵해지니까 그게 이제 풍선처럼 돼가지고 위로 이제 가벼워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기체는 굉장히 많이 팽창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입자 모형으로 본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이 있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좁지만 입자가 열을 받으면 그래도 진동을 하면서 길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전체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니까 부피도 팽창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액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느슨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더 있지. 그러니까 입자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팽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3번 보시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은 뭐 에탄올과 이제 물이 나와 있는데요.
에탄올이 조금 더 팽창 정도가 커요. 이거는 이제 비열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체하고 나무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고체가 조금 더 길이가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밑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우리 오른쪽에 7번 한번 같이 볼게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뭐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뭐가?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자, 기억은 온도, 열을 받았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 니은 움직임. 그러면 입자 사이에 어떻게? 거리가 이제 멀어지겠죠? 디귿은 거리. 그리고 물질의 부피가 커지겠죠? 맞죠? 부피가 증가한다. 기억은 온도, 니은은 움직임, 디귿은 거리, 리을은 부피. 가로, 세로, 높이의 거리가 이제 증가하면서 부피도 증가하겠죠? 그런 뜻이에요. 8번. 자,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다를 때는 물질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달라진다. 8번에 1번 달라진다. 2번.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크다. 2번에 크다. 3번은요. 물은 에탄올보다 열팽창 정도가 작다가 되겠죠. 에탄올이 더 커요. 왜냐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열을 더 많이 이제 온도 변화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클레이 같은 건 뭐예요? 클레이 같은 거 뭐? 클레이 같은 거는 열팽창이 작은 거지. 고무류니까. 고무 점토 이런 거잖아, 그지? 열팽창이 큰 건 주로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 고체에서는. 자, 이번에 이제 왼쪽에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2번 열팽창의 활용 보시면요. 열팽창을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에 쓰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바이메탈에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바이메탈을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바이가 적도로 MBI를 써요. BE 메탈 METAL. 메탈은 뭐니? 철. 금속, 철. 그 금속이라는 뜻이야. 금속. 이제 금속 중에 철이 대표적이니까 이제 철이라고 외웠을 거고. 바이는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아니. 없어요? 바이는 숫자 2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바이나 D나 듀스 할 때 듀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제 숫자 2를 뜻하는 적도거든요. 그러니까 뭐니? 금속 두 개를 합금한 거야.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합금한 거예요. 그래서 합금 금속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형태를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라고 돼 있고, 자,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할게. 온도가 높으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휘겠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여기다 밑줄하세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바이메탈의 기본 원리는요, 이런 식으로 바이메탈을 이렇게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합금을 해요. 얘가 크고 열팽창 정도가 크고 얘가 작은 애라고 치자. 더 많이 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가열을 해. 그러면은 요렇게 휠까 요렇게 휠까? A로 휠까 B로 휠까? A 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더 많이 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얘보다 이렇게 더 많이 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얘가 더 많이 길어진 거죠, 그죠? 더 많이 휜다는 거는 이렇게 더 많이. 그래서 연평장 정도가 큰 애가 더 많이 휘어서 이렇게 이제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었잖아.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불을 치워. 그러면 식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이제 가열하면은 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회로 같은 데 연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요.
여기 지금 이 동그란 게 뭐냐면 화재 경보기거든요. 요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이메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그림에서 나와 있지만요. 요렇게 이제 평소에는 회로가 되게 떨어져 있어. 그런데 밑에서 불이 났잖아. 지금 여기 평소에 이제 단락이 떨어져 있는 상태야. 회로가 떨어져 있어. 저거 CCTV 아니에요? 저게 CCTV지. 뒤에. 뭐요? 저기. 요거는 화재 경보기. 그럼 밑에서 이제 불이 났잖아. 불이 나면 어떻게 되니? 여기 밑에가 뜨거우니까 불이 올라가면서 연기가 나고 막 하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뜨거우니까 이렇게 휘겠죠. 휘면서 딱 닿으면서 그 화재 경보기 소리 들어봤나요? 그 이렇게 검침하면서 막 되게 시끄러운 소리 나잖아요. 그치? 그 소리가 나는 거야.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그죠? 평소엔 떨어져 있다가 밑에 불이 나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휘는 거야. 이게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예가 되죠. 그리고 집에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전기 주전자 있잖아. 전기 주전자나 전기 다리미, 그치? 전기 주전자는 어떻게 쓰니? 딱 스위치 누르면은 보글보글 끓잖아, 그죠? 연결돼가지고 그러다가 딱 이제 온도가 되면은 딱 하고 떨어지지, 그치? 여기 이제 전기 주전자 얘가 되겠고요. 전기 다리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은 뜨거워져. 그러면서 연결이 돼. 연결이 되면서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딱 끊어지지, 그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큰 물체가 더 많이 휜다. 이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끊어져 있다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연결이 되거나 뭐 낮아지거나. 그렇지? 그래서 바이메탈을 활용한 전기 주전자를 보시면요. 화살표 옆에 회로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돼 있고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이메탈이 연결돼 있다가 이제 끊어지는 이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끊어져 있다가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딱 이어지면서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에 회로가 연결되어서 경보가 울린다. 여기다 이제 밑줄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화재 경보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버튼 같은 거예요? 그치. 평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흐르는데 여기를 전선을 끊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닿으면 전선이 이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소리가 심하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끊어져 있어. 근데 이제 밑에서 불이 나. 그러면은 얘가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이제 휘어서 이렇게 닿아. 그러면은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 핸드폰도 그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핸드폰은 평소에는 전기가 끊어져 있는데 네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딱 누르잖아. 우리가 이제 전기를 켜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에 전자라는 게 흐르고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게 딱 하면은 어떻게 되는 스위치를 킨 거야. 일종의 바이메탈처럼 연결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은 딱 켜지잖아, 그치? 오케이? 평소에는 꺼져 있다. 우리 몸이 이제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이제 열팽창의 활용 바이메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열팽창과 우리 생활 보시면요, 주로 이제 금속이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스관 보시면요, 이제 아파트 같은데 가스관이 이제 바깥쪽 노출돼 있잖아. 어떻게 돼 있니? 일렬로 돼 있니? 일렬로? 아니야. 보통 이제 디귿자로 리을자로 꺾여 있어. 왜냐면 금속관은 뜨거우면은 휘어버릴 수 있잖아, 그렇지? 늘어나니까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러면 부서지면 큰일 나지. 가스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자나 리을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 항상. 집에 가서 한번 아파트나 이제 뭐 주택도 마찬가지니까 어디나 한번 보세요. 이런 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디귿자, 뭐 리을자 모양으로 꺾여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다리의 이음새인데요. 다리의 이음새라고 해가지고 다리의 끝에 있잖아요. 끝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뭐 차 타고 가면서 다리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끝에 가시면 이렇게 틈이 있어. 이렇게 틈을 벌려놔 일부러. 왜냐면 이 다리는 콘크리트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그 단단한 그 돌 안에 철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이 이제 있어서 늘어나는 거를 잘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리가 어떻게 되니? 여름에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쭈그러들었다가 하면서 부서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항상 틈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기차나 지하철 같은 거 이제 타보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지하철이 타고 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KTX 타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역에 갔어. 선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사이가 끊어져 있어. 이렇게. 왜냐면 얘가 일렬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쪼그라들었다가 할 거란 말이에요. 금속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차가 탈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항상 단락을 만들어놔. 이렇게 끊어지. 그래야지 얘가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철로나 이런 다리 이음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락들이 이제 끊어져 있다, 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철근은 콘크리트와 열팽창 정도와 비슷해서 건물이 열팽창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거고요. 내열 유리 조리 도구인데요. 유리 냄비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 유리를 사용해서 열팽창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리 냄비를 쓰는 경우도 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어쨌건 가스관하고 다리 이음새, 철 그리고 철로에서의 그 단락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4번 열팽창의 다른 예 보기 전에 위에 바이메탈을 냉각시킬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가열할 때를 봤잖아. 그럼 냉각시키면 어떻게 될까?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요, 똑같이. 응? 그냥 반대쪽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4번 열팽창의 다른 이해 보시면요. 여름철에는 전기줄이 늘어지고 겨울철에는 팽팽해진다든지.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도시에는 전기 전선을 보기 좀 쉽진 않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향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외진 지역으로 가면 있잖아, 그지? 그런데 보시면요, 항상 그 서울에도 이런 것들이 아직 많아, 주택가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전선이 일렬로 돼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전선 안에는 구리나 은 같은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를 잘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름에는 잘 늘어나고 겨울에는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을 하진 않았구나.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 에펠탑은 이제 철로 만드는 순수한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 있죠? 관광지로 쓰이는. 그건 완전히 이제 철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측정한 높이하고 겨울에 측정한 높이가 다르대. 여름에는 더 높고 겨울에는 이제 쭈그러들어서 작대. 나중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사람 몸도 그래요? 응? 사람 몸. 사람 몸은 아니죠. 사람 몸이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되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거죠, 사람은. 그리고 충치 같은 거 이제 치료하는 친구도 있죠. 네, 이런 거 할 때 충전재, 뭐 에나멜인가요? 뭘 하잖아, 그지? 뭐니? 에나멜 맞나요? 혹시 해봤니? 그 충치에 쓰는 거 모르죠? 채우는 거. 충전재 같은 그 충전재 이름이 뭐지? 잘 모르겠지. 에나멜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거 채울 때요. 내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 치아가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치아하고 가장 비슷한 성분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실생활의 이제 팁인데요.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은호 녹하면 설거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포개진 그릇이 빠지지 않아. 물과 물이 묻으면요, 이렇게 그릇이 딱 붙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딱 이제 잘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 유리병 같은데 이제 뚜껑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 잼이라든지 뭐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 잘 안 열릴 때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좀 부어주면 얘가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에 좀 약간 잘 열리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도계. 온도계 속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함으로 액체가 가리키는 눈금이 올라간다. 여기 이제 온도계가 열팽창이기도 하지만 열평형과 관련해서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열평형에 맞추기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열팽창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그 알코올 온도계에 그 빨간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액체가 열팽창에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열평형된 온도에서 멈추겠죠. 그치? 네, 밑줄 해놓으신대요. 온도계 속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함으로 액체가 가리키는 눈금이 올라가더라. 밑줄에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음료수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음료수병에 항상 위에가 남아있지, 공간이 남아있죠, 그지? 너무 가득 채우면은 여름에 뻥 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뭔가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보관을 위해서 그렇게 틈을 두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9번,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9번이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미리 풀어놨어요. 해봤어? 10번까지? 좀만 기다립시다.
2017년. 그럼 언제 봤니? 제일 위에 공부나 그런 본 거야? 아니 아까 전에 이거 푸고 봤어요. 언제 저기까지 왔어? 아까 뭐 꺾었어요. 시계 보려면 저는 목을 꺾어요. 몸을 돌리는 거야. 자 보자. 9번에 A가 B보다 더 많이 컸죠?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를 비교하시려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죠? 더 많이 큰 게 열팽창 정도가 큰 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C하고 A를 비교했을 때 A가 또 C보다 더 크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했더니 B보다는 C가 큰 거네. 그죠? 그럼 정리하면은 A, C, B가 되겠다.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B가 되겠죠? 오늘 맞췄어? 네. 진짜? 10번요.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 1번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맞죠? 항상 단락을 만들어놔야 돼. 틈을 만들어놔야 돼. 2번 불위에 둔 냄비가 점점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이건 열팽창이 아니라 열의 이동 방식에서 뭐였지 수연아? 불위에 둔 냄비가 이거는 물이 끓으면 대류가 되겠고 이건 전도가 되겠죠. 그치? 냄비 입장에서는 어쨌든 X. 3번 전깃줄이 여름철에 늘어지고 겨울철에는 팽팽해지니까 이건 열팽창 관련된 거죠.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한다고 했죠. 네, 5가 되겠고요. 4번은요.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었더니 과일이 차가워지는 건 뭐야? 오늘야 무슨 현상? 이거 전도? 열평형. 아. 자 넘겨주세요. 84페이지에 여러 가지 액체 비열 비교도 있는데요. 비열이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금속 비커 2개에다가 왼쪽에는 물을 넣고 오른쪽에는 식용유를 넣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식용유가 0.5 정도로 굉장히 비열이 작아요. 두 번째, 2개의 금속 비커에 온도 센서를 각각 장치하고 5분 동안 가열해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와 표가 있는데요. 물은 이제 10, 16도, 23도, 28도, 35도, 5분이 지났을 때 40도밖에 안 되지만 식용유는 어때요? 85도까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치? 그러니까 식용유가 빨리 온도 변화가 크고 그 말은 뭐죠? 비열이 작다는 얘기겠죠.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화살표 쪽에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만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여기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질량이 같으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그 말은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정리.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요. 온도 변화가 어떻다? 클수록 물질의 비율이 크다? 아니죠. 죄송해요.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율이 큰 거지. 그지? 비율이 큰 애들이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은호야 1번에 작을수록이야. 84번 84페이지 정리 1번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물질 비율이 크다. 알겠죠? 2번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질의 비열이 클수록이 되겠죠. 물질의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량을 가해줘야겠죠. 그죠?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86페이지 각자 이제 실험에 대한 확인 문제는 집에 와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86페이지 이제 액체 열팽창 비교를 해서 물과 에탄올인데요. 물은 이제 비교를 위해서 파란 색소를 넣었고요. 에탄올은 빨간 색소를 넣었어. 그 다음에 온도계를 꽂고요. 물은 왜 맨날 파란색으로 해요? 물은 차니까. 유리관을 하고요.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네요. 그러면은 물과 에탄올의 그 색깔만큼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봤더니요, 높이 변화가 저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보다 에탄올이 더 많이 팽창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길이가 증가함으로써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였고요. 결과 보시면요,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리관 속에 있는 액체의 높이가 높아진다. 액체가 열팽창을 한 거죠. 두 번째,
여기다 빗줄하세요.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더라. 밑줄 쭉 하시면 되고 여기 결론이죠. 그래서 최종 결론 물보다 에탄올의 뭐 10팽창 정도가 더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정리.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뭘 한다? 10팽창을 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기억에 10팽창. 자, 2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10팽창 정도는 다르다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실험은요, 이제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가지고 10팽창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점에다가 두고 0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가열을 해. 그러면은 10팽창 정도가 큰 애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휘어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철, 구리, 알루미늄 순으로 알루미늄이 더 많이 휜 거야.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루미늄이 10팽창 정도가 더 크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알루미늄,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철 이렇게 되겠죠. 자, 88페이지 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제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 해석하기 돼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별표 유형 1번의 별표, 유형 2번의 별표를 꼭 해놓으세요. 자, 만약에 이제 A, B가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면 이제 질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질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겠죠. 그죠? 천천히 끓으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온도 변화가 크니까 A가 B보다 질량이 작은 거예요. 그죠? 왜냐?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하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은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했어요. A, B가 같은 물질인 경우는 이제 온도 변화는 질량이 반비례하는 거니까 똑같겠죠. 그리고 A는 이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온도 변화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질량이 적고 B가 질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A, B의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인 거죠, 그지? A가 비열이 작은 거고 B가 비열이 큰 거지. 온도 변화가 A가 크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여기 있는 유제 1, 2번, 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 숙제 비열부터 92페이지까지 89에서 92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옵시고요. 요거 이제 우리 2주간 쉬기 때문에 한 주간 쉬는 거지. 2주 후에 보기 때문에 89부터 92랑 88이요? 요거 풀어오시고 제가 드리는 프린트 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시험 대비 교재. 잠깐만요, 적을게요. 오늘 원래 숙제하는 거 알지? 이번에 배웠잖아. 이번에는 비열 파트가 37페이지부터요. 37에서 44까지 맞네. 자, 설도 잘 보내시고 힘든 숙제 조금씩 해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본 교재, 이거는 시험 대비 교재. 아시겠죠? 이거 이제 이따가 아까 드렸던 프린트까지 해오세요. 다음 주에 이거 이제 89페이지부터 풀면서 이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우리 조금 못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숙제 없으면 안 돼요? 네? 숙제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엄마들이 싫어해. 엄마가 싫어해.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 엄마를 위해서 숙제를 해야 된다. 자, 75페이지고요. 오늘은 안 풀었죠 아직. 왜요? 75페이지. 25페이지 두 문제 남기고 다. 아, 다 했구나. 두 문제 남기고 다 풀었어요. 뭐 했어? 자, 그러면은 5번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뭐 다 푸셨으니까.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되어 있는데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할 수 있죠. 어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죠?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그랬었고 맞고요. 열을 잃으면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진다. 맞네요. 4번이 답이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지? 네,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죠.
5번에 4번. 자, 6번은요. A, B, C, D를 서로 접촉할 때 열의 이동 방향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한번 쓰면서 어떻게 해야 돼? 열이 D에서 A 쪽으로 갔다는 거는 D가 A보다 고온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D가 열이 많으니까 옮겨가는 거잖아요. DA. 그 다음에 CA죠. CA. 그리고 BA. 그러니까 A가 가장 온도가 낮은 거네. 그럼 DCB끼리를 보면요. D에서 C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D가 C보다는 고온인 거야. 그치? 그리고 C가 C에서 B 쪽으로 왔으니까 B보다는 고온인 거야. 그럼 가장 온도가 높은 건 D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요. D, 그 다음에 C, B, A. 가장 온도가 높은 거, 가장 온도가 낮은 거. 그렇지? 그래서 D하고 A니까 4번. 오늘 맞았어? 아니 안 풀었어요. 두 문제. 아, 그건 안 풀었어. 방금 풀었으니까 이해했어요? 네. 예. 7번은요. 이게 이제 열평형 이제 그림이잖아요. 이제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열평형 시간을 물었잖아. 그지? 열평형 이루어진 시간은 여기서는 4분이 되겠지. 이제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제 뒤쪽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온도가 30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7번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5분일 때는 A와 B가 열평형 이미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열평형이란 건요. 고온과 저온의 물체가 만나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8번은요. 이런 표가 주어지면요. 온도가 같아질 때를 보세요. 오른쪽에서 4분부터 이제 쭉 온도가 24도씨로 같아졌죠. 그래서 4분에서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열평형 온도는 24도인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요. 1분일 때는 가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진다 그랬는데요. 점점 둔해지는 게 되겠지. 가는 온도가 60도였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점점 둔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점점 활발해지는 게 되겠죠. 2분일 때 나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왜냐하면 입자의 거리가 활발해지니까 좀 더 멀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린 거죠. 5분일 때 가와 나는 열평형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죠. 네. 4분부터 이제 열평형 상태에 들어간 거야. 8번에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되겠고요. 자, 9번은요.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예에 돼 있는데요. 예, 뭐 온도가 이제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같아지는 거. 냉장고, 뭐 어디 계곡에다가 뭐 수박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넣는 거. 그 다음에 온도계 이런 것들 이제 해당되죠. 자, 1번 보시면요. 냄비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전도 때문에 만든 거죠. 그치? 전도 때문에 열을 전달시키지 않으려고 열을 잘 전달시키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나무 이런 것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9번에 1번이네요. 그냥 얘만 한번 보시면요. 음식물을 냉장고 속에 넣는다. 그럼 차갑게 이제 보관하려고 하는 거고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어서 내 몸 한 37.35도 몇 도를 맞추기 위해서 띄우는 거고 여름철에 수박을 계곡물, 그 다음 생선을 얼음에 넣어서 신선하게. 그죠? 9번에 1번이에요. 자, 10번에 열의 이동 방향을 보시고 A에서 B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니까 A가 고온, B가 저온이잖아요. 그러면은 A는 열을 잃고 B는 이제 열을 얻겠죠, 앞으로. 자, 10번은요. 1번 처음에는 B가 A보다 온도가 높다가 아니라 A가 높았죠. 2번은요. A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겠죠. 열을 잃으니까. 그지? 시험에서도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문장 때문에 아마 좀 헷갈려서 틀린 경우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점점 미래에는 둔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B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이제 열을 얻으니까 멀어지는 게 되겠지. 그지? 답은 이제 4번 되겠고요.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네. 요게 이제 열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A가 열을 이제 B 쪽으로 이동시켰잖아요. 그지? 요게 이동한 열의 양, 요게 열량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에 따른 비열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동한 열의 양만을 계산했을 때를 이제 열량이라고 해요. 11번은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이제 둘레, 여섯, 일곱, 둘레, 여섯, 일곱 똑같이 이제 입자가 7개 있다면 입자 사이에 거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입자 사이 거리도 비슷하네? 그럴 때는 꼬리를 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가는 꼬리가 하나밖에 안 되고요. 나는 꼬리가 두 개나 되네. 그럼 나가 조금 더 활발하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가 고온인 거야. 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11번은 1번 기억부터 보시면 가에 열을 가하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점점 이제 열을 얻는 거니까. 니은은요.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에서 나로 열이 이동한다 하는데요. 나가 고온이니까 나에서 가로 열이 이동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 입자의 움직임은 가가 상대적으로 저온이었으니까 열을 얻어서 활발해지고 나는 둔해지는 거죠. 열을 잃으니까. 11번에 3번 되겠죠. 이게 조금 이제 약간 말장난 같아서 잘 한번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면서 꼭 푸셔야 돼요. 이런 거 풀 때는 실수 안 하게.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 이제 오늘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 첫 번째, 진공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맞죠? 무슨 방식으로? 복사 방식으로, 그죠? 복사는 이제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을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니까. 2번,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 맞죠? 그리고 액체에서는 액체나 기체에서는 대류. 자, 3번 열이 복사될 때는 입자 이동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모드 맞죠?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이 전달된다. 요거 그쵸?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지, 그치? 대류. 다음 5번이에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할 때 온도가 높은 물질은 위로, 온도가 낮은 물질은 아래로 그랬죠. 뜨거운 공기,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공기, 차가운 물은 아래로. 12번에 5번이고요. 13번.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열의 이동 방식.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이는 건 대류 현상이야, 그치? 그리고 2번에 뜨거운 국에 담가둔 숟가락. 세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진 거는 이제 전도가 되겠죠.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이 느껴지는 건, 체온이 느껴지는 거는, 체온이 측정되는 거는 복사죠. 13번에 3번 되겠고요. 14번은 이제 고체 상태에서 금속에서 열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전도 방식이죠. 1번은 맞고요. 2번은 고체 맞고요. 3번 온도가 높아진 부분의 입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도 맞고요. 그래서 열을 옆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것도 맞죠?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 건 대류 때문이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거, 그치? 14번에 5번. 15번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금속은 열을 느리게 전도한다, 빠르게 전달하죠. 나무에서보다는 금속에서 열이 더 빠르게 전도된다. 이게 맞겠죠? 15번에 2번이네요. 3번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는 아니죠. 물질마다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고 금속 같은 경우는 도체라고 그래가지고 열이 잘 전달된다고 그랬었고요. 나무나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경우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애들은 부도체,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전자를 만들 때 바닥 부분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이제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였죠. 주전자 손잡이는 주전자가 뜨거워져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금속으로 만드는 이제 되겠죠. 16번은요. 이제 냄비 속에서 이제 대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게 이제 뜨거워진 물이고 위로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기억 대류의 현상이고요. 물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 맞죠? 디귿 위로 올라가는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물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열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16번에 5번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17번은요. 냉방기구는 위쪽에, 난방기구는 아래쪽에 설치할 때 그 이유가 대류 때문이라고 그랬죠.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위로.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아래로 이동하는 무슨 현상? 대류 현상. 17번에 2번. 18번이 이제 여기 열화상 카메라 혹은 적외선 카메라요. 여러분들 이제 공항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전염병 같은 거 돌았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오늘 기억도 안 나겠지만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난다고? 진짜? 코로나도 걸렸어요. 아팠어? 근데 방 안에서 게임했어요. 기억이 나는구나. 그때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많이들 외부에서 측정을 많이 했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직접 되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뜨거운 온도에서는 조금 이제 열이 나면 이제 빨갛거나 노랗게 이제 측정이 됐죠. 어쨌건 이건 복사 현상이라는 거고요.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되겠네요. 2번, 4번. 3번은 대류 현상이죠.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1번은 다리미로 옷을 다림질하는 건 전도고요. 고체니까. 5번은요. 끓고 있는 냄비 손잡이.
냄비 안에 끓고 있는 건 대류지만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에 대한 현상이 되겠죠. 그죠? 18에 2, 4고요. 19번은요. 이제 우리 가친구는 이제 전도죠. 고체 쇠막대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끓는 건 대류가 되겠고 다해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는 이제 복사가 되겠죠. 19번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넘어갈게요. 20번은요. 요거 굉장히 이제 좋은 문제예요. 경로당에서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난방기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태양열 온풍기의 역할을 보면요. 햇볕을 받아서 뜨거워진 지별판의 열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별판이 태양빛에서 지별판까지 닿는 거는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태양열 온풍기 아래쪽에 있는 관으로 들어가고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쪽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해서 위쪽 관을 통해서 밖으로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워진 공기는 위에서 이제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제 식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식어서 내려가죠. 그럼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있는 관을 통해서 밖에 있는 지별판을 통해서 또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면은 저절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연료를 크게 아낄 수 있는 방식이 되겠지, 그지? 태양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복사와 대류가 같이 섞여 있는 내용이죠. 기억. 그다음 태양의 열이 지별편까지 이동하는 것은 복사에 의한 현상이다. 이거 맞죠? 기억 맞고. 니은 태양열 온풍기에서 따뜻해진 공기는 대류 때문이죠. 대류의 방식으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한 거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차가운 공기가 지별판을 지날 때 열은 차가운 공기에서 지별판으로 이동한다가 되는데요. 열은 지별판을 지나면서 열이 이제 차가운 공기 쪽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지별판에서 차가운 공기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치셔야 되죠. 태양에 의해서 데워졌으니까. 네. 서술형은 이제 각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쉽게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실력 탄탄 우리 풀어봤나요? 답만 한번 풀고 마무리할까? 벌써 50분이에요. 답만 볼게요. 1번은 1번이고요. 이제 2번은 이제 3번 열평량이죠. 이거는 3번은 이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 다 있겠죠. 3번은 1번이고요. 4번은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이제 온도에 대한 거 4번에 3번이에요. 온도 얘기는 한번 제가 해보자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설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에 잘 쉬고 와서 보도록 하고요. 숙제로 내드렸던 그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갖고 오시고 그리고 오늘 했던 그 비열 파트 숙제해 오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어요.